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효입니다. 네, 오늘 건장한 젊은 멋지게 생긴 우리 나우 버스킹의 좀 이름 특이합니다. 나우 버스킹의 전상열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간과 모바일을 연결하는 기업 나우 버스킹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존의 번호표나 진동벨로 서비스되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는 곳에서의 그런 줄 서는 서비스를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하는 나우 웨이팅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선 제가 나우 웨이팅 뭐 그거 알아보기 전에 우리 전상열 대표님은 우리 쫄트에 자주 이렇게 관람 오셨죠. 네, 관람 오시고 그래서 자주 관람을 오시면 저희가 또 출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우리 명경석 대표님 아직 없죠. 책거리. 책거리 명경석 대표님은 거의 막 개근을 하시다시피 하시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우리 전 대표님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저는 2013년 쫄트 때부터 거의 왔었으니까 초창기 때부터 지하에 그 소리샘 그쪽에서 왔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직장도 몇 번 바뀌시고 그 사이에 직장이 두 번이 바뀌고 창업도 하고 창업 아이템들도 바뀌었잖아요. 아이템이 바뀌지 않았고 저희의 아이템이 이제 공간과 모바일을 연결하는 공간 모바일 연결. 거기에 이제 서비스 피처가 새로운 두 번째 피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우 웨이팅은 대체 어떤 서비스인가요? 나우 웨이팅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앱 서비스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이런 나우 웨이팅 태블릿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카톡 혹은 카톡이 없는 경우는 문자 서비스로 현재 대기하는 번호, 당신이 입장소 몇 번째 뒤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입장 대기 시간이 몇 분인지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기 식당이나 아니면 뭐 저기 코엑스 이런 전시회 하는데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 그럼 자기 번호 입력하면은 얼마 기다려야 되는지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임박했을 때는 문자나 카톡으로 또 알려서 빨리 오라고 알려주고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기자들에게 얼마나 기다리는지 시간을 알려주고 그 시간을 굳이 이 앞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편하게 다른 활동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고요. 이게 어떤 그런 사용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인터뷰를 해보면 아무리 맛집이더라도 40분 이상 기다리면 무조건 음식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진답니다. 근데 20분에서 40분 사이 기다리신 분들은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내 여길 기다려서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40분 이상 기다리면 배고파가지고 더 짜증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근데 이미 사람은 내 귀한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 근데 저희 서비스를 적용을 했던 이제 40분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딴 거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기존에는 마냥 40분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40분 걸릴 거니까 딴 거 해라고 하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관리자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이 지원하는 태블릿은 뭐 어떤 태블릿을 지원하는 건가요? 태블릿은 뭐 전 기종 다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맥 iOS건 AOS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 제공하고. 자, 그리고 관리자용 앱이 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관리자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 쓰는 곳들이 어디가 쓰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100개 정도가 넘어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여기는 그 상호명 막 말해도 되죠? 당연히 되죠. 아웃백 전국 아웃백 매장에 다 적용. 아웃백을 비난하는 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수제 맥주로 유명한 어메이징 브루잉, 그다음에 뭐 서울 3대 족발이라는 영동 족발 이런 다양한 식당, 그리고 각종 전시회, 그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런 곳들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웃백이 혹시 스카이레이크가 맞죠? 맞습니다. 스카이레이크가 아웃백을 인수해서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이 서비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유용은 하죠. 저도 사용해 봤거든요. 유용은 합니다. 뭐 이거를 저희 투자 받을 사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웨이팅표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정도 급 이미 투자 받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저 코엑스 가서 전시회 할 때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용하죠. 이거 돈을 어떻게 벌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모델에 대해서 대부분 다들 걱정하시는 그 돈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식당 분들이 많이 적용하고 계시긴 한데 식당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달에 내는 비용이 뭐 5만 원, 10만 원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출혈이 되게 심해서 그걸로 저희가 돈을 벌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버는 것들은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날리는 거에 기본적인 비용을 발생을 시켜 저희의 기본 서비스 비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맛집이건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든 곳이라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비게이션으로 사람이 집에 뭐 밥 먹으러 갈 때 아웃백 가자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는 아웃백 검색 결과에 여기 아웃백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어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런 내비게이션 사업자나 이런 지역 관리인 데이터한 사업자에게 팔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사실 지도업체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네네. 데이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어느 음식점에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네네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네네. 하루에 뭐 많이 보내는 데들이 몇백 건씩 보내는데 그거를 뭐 조금 모으면 그래도 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식당에 위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줄 서는 모든 곳이기 때문에 줄을 굉장히 많이 서는 곳이 아마 상상이 되는 곳들 몇 곳 있을 텐데, 이제 어린이날 많이 가는 곳,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만 명이 갑니다. 몇만 명이 쓰는 양만 해도 단 1원씩만 모으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BEP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곳에서는 이거를 하게 되면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자 보내는 비용이 문자 보내는 비용이 있으니까 상당히 되니까. 네, 문자 보내는 비용이.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는 이 서비스가 잘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지금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통신사 대비해서 한 2분의 1, 3분의 1 가격입니다. 근데 해외는 통신사다 보니까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톡의 스펙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한 명 고객을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는 뭐 수긍할 만하다라고 해서 실제 식당이나 다른 곳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여기다 번호를 넣으면 카톡으로 보내준다고 하면 카톡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문자로 발송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카톡이 이 사람이 있구나 없구나를 API로 제공하는군요. 카카오톡이. 예, 알겠습니다. 그 실제 뭐 제가 뭐 식당이다 이 서비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완전 자동화를 기술적으로는 해되어 있는데 실제 업주분들이 사실은 IT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설치와 이런 거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고요. 태블릿도 제공을 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철저하게 구매하시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태블릿 가지고도 쓰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 구입도 하시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포스 시스템에 깔거나 뭐 이런 절차나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뭐 식당 주인이라면 그냥 앱만 다운 받아 가지고 태블릿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손쉽게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포스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앱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얼마든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용도 앱도 따로 네네. 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최소한. 혹시 관리자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문자나 이런 거에 과금하려 그러면 개별 식당별로 계약을 체결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 사용료를 받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별 계약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쇼핑몰 단위 계약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하고 이런 그 음식점하고 계약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뭐 어떤 계약서를 써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시나요? 네, 직접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자계약서를 전자 사인을. 네, 저희가 전자계약서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식당 점주분들이 그 기존의 그거에 대해 많이 동의를 안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아예 온라인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군요. 네,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대체 그래도 굉장히 뭐 수입이 대충 뭐 한 회사 한 음식점에 뭐 그냥 평균 쓰는 수준으로 됐을 때 뭐 알프라고 해야 될까요? 저 얼마나 정도의 이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스케일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다행인 거는 저희는 투자를 받은 상태라 투자사가 굉장히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어디예요? 저희는 컴퍼니 K가 리딩해서 네, 뭐 총 4개사가 투자를 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쓰면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식당 주인분들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받겠다 보다는 식당 주인들이 정말 꼭 써야 되는 서비스로 포지셔닝 하는데 지금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식당 주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는 공간에서 그 많은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수단으로서의 웨이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웨이팅, 대기자가 몇 명 있겠어, 기다리는 식당이 몇 명 있겠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는 대기자가 있는 정말 핫한 공간을 점유해 가면서 그 외 공간까지 확장해 간다라고 봐주시면 좀 스케일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이런 조금 네, 이게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장르들이 좀 나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서비스가 적용되가 병원도 있어요. 병원도 있고 뭐 테마파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식당 이런 식당 각각의 개별 그리고 행사장 뭐 전시회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마다의 조금씩의 BM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딱 숫자로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하려는 숫자는 한 사용자당 한 명에게서 3,000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BM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한 사용자라는 게 한 저희 등록한 전화번호당. 등록한 전화번호당. 네. 연으로. 네, 3,000원을 만들어 내겠다가 목표고요. 3,000원을 어떻게 만들죠? 그러면? 네, 그거는 약간 저희가 이제 보완사.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준은 한 사람당 500원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 스텝에서 가는 것들이 그런 고객들의 전화번호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마케팅 용도로 어느 식당 좋아하고. 네네, 그 마케팅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광고 뭐 이런 부분으로. 뭐 BM을 잡고 계시는 기존의 건가요? 광고 이 전화번호의 BM은 사실은 저희랑 조금 다르지만 태블릿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또 좋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도 포인트 같은데 그 회사가 이미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 모델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높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전화번호를 넣고 기다리는 거나 또 전화번호를 넣었다고 하면 도도나 지금 그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하고도 뭐 경쟁 관계에 있을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네. 앞으로. 네.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랑 유사한 서비스가 이미 있고요. 저희 경쟁사들이 있고 열심히 선의 경쟁하는 중이고요. 망고 플레이트에서도 망고 웨이시라는 웨이팅 서비스가 있고요. 저희끼리 얼마 전에 지나가서 만나서 우리 서로 열심히 하자 약속했는데 선의 경쟁하고 있고요. 도도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저희랑 유사한 형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용자를 만나는 포인트가 굉장히 달라서 태블릿으로 전화번호를 넣는 건 똑같지만 실제 사용자의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서비스가 매장에 그곳에 들어가는 진입할 때 만나는 서비스고요. 도도는 나올 때 만나는 서비스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매장에 있더라도 도도랑 저희가 아예 별개의 공간에 따로 설치되는 서비스라서 서비스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진입할 때면 좀 더 이렇게 그 마케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더 유효하죠. 사실은 와서 계산하고 나간 분만 고객이었다면 저희는 사실은 왔다가 기다리다 포기한 고객도 고객이고요.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가지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직접 방문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비용과 노하우가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각 그 음식점 하나당, 지금 음식점이라고만 가정하죠. 이 하나당 나오는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은 매미하게 계속 그냥 꾸준하게 나오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영업비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장시간 동안 해야지만 이게 그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는 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서비스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포인트가 맞고요. 이 사용료 외에 이 서비스 때문에 저희와 실제로 거래를 하게 돼서
저희에게 그런 비용을 쓰는 거는 사실은 괜찮은 그런 식당이면 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뤄내는 것들이 이분들이 온라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고적인 부분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할 수 있죠. 실제 식당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잘 되는 곳들도 한 달에 200만 원, 맞는 데는 500만 원씩 비용을 쓰고 계세요. 근데 그 기존의 산업들을 쓰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업자라는 뭐 블로그를 해드려요, 뭐 이런 업자들은 되게 많이 쓰고 계셨다면 이제 저희한테로 그 예산들을 넘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본업에 이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은 굉장히 뭐 한 매장당 적은 데는 5만 원이고요, 많은 데는 20만 원 수준 불과한데 뭐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걸 반복하는 수준에서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다른 형태로 하실 거 아니에요, 마케팅은. 네, 뭐 기존에 그분들이 하는 것도 저희가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툴들은 고객의 접점이라기 때문에 고객들이 실제로 와서 전화번호 남겼고 이 고객들이 온라인상에 무엇을 쓰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쓰는지, 어떤 피드백을 남기는지를 저희가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 제안을 하고 마케팅을 처리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식당들이 연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데이터 가지고 그걸 고객이랑 매칭할 수 있나요? 아직은 불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그 유의미한 모객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왔던 고객군으로 해서 군 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매칭을 해서는 못 하고 있고요. 하고 싶어서 그건 나중에 지금 저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한 DB당 3,000원의 그런 가치가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달려갈 거고요. 현재는 한 10곳, 20곳, 15곳 정도, 15곳에 한 곳 정도는 저희에게 월 200~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의 뭐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는 사실 뭐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우리 전 사장님이 이거를 창업하게 된 계기? 이거 어떤 이유로 이게 뭐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업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원 아이템은 이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원래 아이템은 창업하실 때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이.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창업할 때 아이템이라고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창업을 할 때 준비하는 동안이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 같은 멤버들끼리 회사도 같이 옮기면서 우리 이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 가서 일을 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멤버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체 큰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공간이랑 모바일을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테마를 좀 잡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과 모바일 연결하는 거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게임이라는 테마를 골랐고요. 게임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위치 정보랑 핫했던 비콘이라는 테마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방이라는 컨셉으로 공간 정보를 수집을 해보자. 왜냐면 게임을 제일 많이 하니까 게임이랑 연관된 무언가를 만들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쓸 거고 그 위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걸려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뭐 게임이다 보니 전국 PC방 한 2,000개 정도에 대한 위치를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하고 이제 게임사분들 저희 거 쓰시면 됩니다라고 영업 활동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하다 보니 갈증이 생기는 게 이제 작은 식당이나 쇼핑몰,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곳들은 그런 기술 가지고는 별로 써주실 마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런 데들은 보니까 대부분 줄을 많이 서더라. 그럼 줄 서는 걸 해결하면 그 공간의 데이터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이 서비스는 B2C 서비스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기에도 좀 재밌는 거죠. 매장들이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보이고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서비스의 확장에 굉장히 중심을 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까요?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깔때기 템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그다음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희상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내일이
그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개소 3주년이 된 날입니다. 네. 그래서 3주년 행사가 내일 있는 날이고 네. 벌써 저는 저희가 이제 여기 입주한 지가 3년 됐는데요. 네. 한 10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생각하면 네. 네. 하긴 뭐 저희 회사가 설립한 지가 이제 9년 됐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 있었던 그렇죠. 것처럼 생각이 저도 됩니다. 매주 여기 오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네. 여기가 만들어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하에서 네. 매 시즌마다 우리가 그 쫄지마 창업스쿨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하여튼 이 마루가 사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특히 서울의 강남의 생태계에 상당한 어떤 이펙트가 있었던 건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 임팩트가 있었던 게 마루가 사실은 이게 강남 그 안쪽에 있는 그런 그 구시가지 같은 느낌의 어떤 공간인데 마루가 들어오면서 이 앞에 팁스타운이 딱 형성이 됐거든요. 팁스타운이 그래서 형성됐죠. 형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봐야죠. 사실 팁스와 마루 또 마루와 팁스는 사실 뭐 상당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기청에서 상당한 성공적인 사업 중에 하나로 팁스를 뽑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혹시 저희도 팁스를 아니죠? 저희는 팁스 아니죠? 네, 팁스는 죄송합니다. 다시 그리고 한국성장금융 또 하나의 또 후원의 큰 축이죠.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서정훈 본부장님, 황인정 팀장님, 최배우 과장님, 김태규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태규 주임님 오셨습니다. 오늘 김태규 주임님 볼 때마다 정말 잘생기셨어요. 매력적으로 생기셨습니다. 결혼을 하셨나요? 아직은. 한번 여기 여성 청중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태규 주임님을 보러 좀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잘생긴 총각, 그렇죠. 잘 나가는 총각을 보고 계시면 이게 너무 재밌다. 오늘 막 나가는 지금 제가 막 나가는데 이거 많이들 놀러 오세요. 많이들 관람오시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는 건 사실 여의도에서 여기까지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주 와주세요. 매주 모든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와주시는데 약간 이거 일로 오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질문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래곤 스탬프의 배대리라고 합니다. 우선 실생활에서 매우 필요한 서비스 같아서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용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식당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줄을 많이 서는 잘 되는 식당에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당에서는 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어쨌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먹을 텐데 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뭐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식당일수록 사장들이 좀 불친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어떻게 영업을 하셨는지 뭐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동식장. 영동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장사가 잘 돼서 항상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거기 사장님은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해서 이걸 다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근데 정말 손님들을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저희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확실히 도입을 하려고 하시고요. 안 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똑같고 나 들어오는 돈 똑같은데 왜 굳이 나는 줄 서 있다가 최대한 테이블 비자마자 들어와서 최대한 채우는 게 좋아 라는 분들은 잘 안 하시고요. 저희는 그분들은 저희 서비스 타겟이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들어가는 게 단순 웨이팅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해가는 건데 그분들은 애초에 고객과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아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고객들이 나한테 왔는데 최대한 더 시간을 잘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저희가 전시회 때 VR 엑스포라는 데서 이제 몬스터 VR이라는 데랑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팀이 하루에 188팀이었어요. 188팀이었는데 웨이팅할 수 있는 팀이 300팀이 넘게 몰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몰렸는데 결론적으로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VR 몬스터에서 소화한 모든 관람객 188팀이 다 들어왔어요.
300 남은 팀들은 관람 못하신 분들은 관람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돼서 결국 못하셨지만 그분들이 버린 시간은 0분인 거죠. 여기서 기다린 적은 없으니까 쓰고 바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몬스터 VR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이 좋은 못 온 사람도 다음에는 꼭 와야지라는 걸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런 분들이 주 타겟이고 그렇다 보니 사실은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몰 같은데 식당 주인분들은 관심이 살짝 좀 낮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안 오면 저기 갈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낮으신데 오히려 몰 입장에서는 쇼핑몰 입장에서는 식당에서 줄 서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몰을 한 번이라도 더 볼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몰 단위에서 오히려 단위로 좀 하고 싶어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예약해놓고 그렇죠. 그동안에 그동안 쇼핑하면서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 네네. 매출은 안에서 다 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면 그만큼 매출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현대 디큐브 시티라는 곳에도 몰 전체 식당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죠. 네. 뭐 예를 들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군데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드는데. 관계자분들 꼭 봐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아까 도도 포인트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좀 생각이 든 건데요. 이제 어쨌든 매장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자기 매장을 방문한 유저들을 이제 도도 포인트를 통해서도 이제 파악이 될 텐데 이제 광고 채널로서 이제 지금 이 서비스에 하시는 이게 이제 도도 포인트에 비해서 어떤 좀 약하지 않을까, 광고 채널로서는 도도 포인트가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도도 포인트가 만약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진입 장벽으로는 이제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도도 포인트랑 저희랑 첫 번째 말씀, 도도 포인트보다 저희가 더 가지고 있는 고객 질이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저희는 기다리는 식당 서비스예요. 도도 포인트가 적용된 데를 상상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다리는 곳이 아니죠. 통상 자주 가고 그냥 늘 가는 곳이고요. 저희는 대부분이 좀 맛집, 비싼 곳. 이래서 오히려 이 더 구매력 있는 고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지만 아쉽게 못 온 분들까지도 범위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의 고객 TV가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도가 진입하면 어떡할 거야라고 하면 도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도입하면 되게 파격적일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데가 아예 다릅니다. 카페랑 식당이랑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필요로 하는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도도 포인트가 설치된 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예 시장군이 실제로 보면 아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도도 포인트는 저희랑 똑같이 다시 0부터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벌어있고 충분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된다고 떠오르는 게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이 워낙 프로세스가 잘 돼 있어서 다른 수속들이 굉장히 빠른데 의외로 면세품 인도장이 워낙 버틀렉이 많이 걸려서 특히 20대, 30대 여성분들의 원성을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대표님이 아실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면세품 인도장 자체가 너무 작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사람이 적다거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나우 웨이팅 혹은 나우 버스킹의 방법이나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꼭 하고 싶은 데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그리고 은행 같은 데인데 그쪽 꼭 저희가 하고 싶고요. 그건 이제 번외고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굉장히 도입하고 싶은 서비스인데 다만 저희한테 지금 허들은 면세점은 외국인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카톡이나 문자 기반으로 했을 때는 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알림톡이라는 카카오톡 스펙을 쓰고 있는데 이 알림톡이라는 스펙이 사실은 글로벌로 치면 중국을 제외하고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카카오도 우리나라밖에 안 했습니다. 심지어 라인도 아직 출시 안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메신저 사업자들이 좀 발전을 해주면 저희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면세점 입장에서
디바이스를 나눠줘서라도 핸드폰 거기에서만 쓰는 디바이스를 나눠줘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인도장 쪽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말이 되긴 하겠네요. 인도장, 은행, 뭐 전시장, 네. 줄 서는 데는 다. 예, 엔터테인먼트 파크, 네. 예, 심지어 하여튼 관공서. 예, 제가 가는 곳마다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요. 은행만 해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 최근에 은행이 특히 그 점심 시간 이후에 가게 되면 늘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아까 언급이 좀 나왔는데 저도 되게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몰 단위로 예약을 관리해주면 그 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우 웨이팅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뭐가 있느냐. 단지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을 조금 세이브해주거나 예상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스팟이라고 하면 해당 스팟의 현재 대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온라인이나 앱이든 웹이든 알려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게 장원 막국수라는 되게 막국수가 맛있는 집인데 도저히 여기는 지금 가도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장원 막국수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만족한 다른 식당이 있으면 그쪽에 줄이 짧다고 하면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그러면 장원 막국수에서 안 쓰겠죠? 그럴 수도 네,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유저의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 더 든 생각은, 그러면 그 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그 수지에 있는 장원 막국수를 예약한다는 거는 받으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장원 막국수가 수지에 있는 건가요? 네, 수지 고기리에 있는 정말 맛있는 제가 받아봐야. 네, 그리고 최근에 나우웨이팅이 거기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부산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위치 기반 정보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뭐 접근 거리가 뭐 한 30분 이내인 경우에는 원격 예약을 허용한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기해야 되는 사람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실제 그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 관련된 유저들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미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폭넓게 부가가치를 높여서 나우웨이팅의 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나 뭐 방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네,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곳을 이탈해서 다른 곳을 가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기다릴 때 더 잘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쇼핑몰이면 여기 바로 앞에서 기다리니까 돌아다니게 하는 거고요. 혹은 아까 장원 막국수 같은 데라고 하면 거기는 갈 데가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기다릴 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시간이고 고객이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 아까 발표하신 그 경막 게임을 그렇죠. 사용하게 하는 이런 마케팅을 쓰실 수가 있긴 하죠. 예. 경막 게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임을 하는 것들이 저희의 앞선 모델이 나우플레이라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포스텔러라는 점성술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한 점성술 뭐 이런 데이터도 혹시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거 걱정돼요. 오늘 장원 막국수 먹지 말고 족발 먹어. 아니죠. 딱 그 식당에 맞춰서 예. 막국수냐 그러니까 수육이냐. 점성술인데 약간 사짜 점성술이구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약간 스낵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로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앞서 그 이동수단 버스나 지하철을 저희가 많이 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 말고 할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다릴 때도 웬만하면 핸드폰 말고 할 게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컨텐츠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죄송합니다. 그 게임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먹는 거를 늦추든가 먹는 거를 캔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신경 쓰지 마시죠. 예. 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개발팀이나 뭐 개발 역량이나 경영진이나. 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나우버스킹이라는 회사에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대표 역할인 거지 뭐 흔히 말하는 오너나 이런 거랑 아예 완전 거리가 멀고요. 저희 공동 창업한 멤버들과 그리고 같이 일하는 멤버들이 제가 인원이 좀 많이 늘어서 22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죄송하지만 대충 마케팅비 빼고.
저희가 지출하는 돈은 뭐 억 단위가 넘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건 9천만 원.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22명이라는 인원이 있고요. 저희의 이제 제 동료가 제가 네이버에 있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같이 일하던 개발진과 기획자가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고요. 네. 크게는 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개발진 5명, 그리고 10년이 되지 않고 5년 정도 차이지만 실력 있는 네.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나오셔서 좋게 석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조인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가 되어 있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개발 쪽에 뭐 서비스 리딩하고 있는 임범님 같은 경우는 미투데이 직원 1호. 그리고 비트패킹의 비트를 개발도 했었고요. 네, 마음이 좀 쓰이네요. 네. 최근에 글로 가셨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영향 있는 개발 member들이 있고요. 예, 자, 그렇군요. 제가 갑자기 임범님이 누군가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 투자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대충 얼마를 받으셨는지 밝혀줄 수 있어요? 저희 뭐 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작년 3월에 20억을 받았고요. 저희 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믿어주셨고 이제 아까 아이템 바뀌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도 믿고 계세요? 어제자까지 믿고 계시겠죠. 어제자까지. 알겠습니다. 전화해 볼게요. 그냥 믿어주고 그 당시에도 저희가 아이템이 이 단계를 풀어가기 위한 아이템으로 나우플레이라는 모바일 게임하는 컨셉을 내밀었고, 사실은 저희가 내세웠던 거는 공간과 모바일을 계속 연결해서 나가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오프라인계의 네이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꿈을 좀 믿어주고 계시죠. 나우플레이가 좀 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때요? 나우플레이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5월 초 정도면 국내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중국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다음 라운드 펀딩은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희 아까 송강 대표님 잠깐 언급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을 확장해감에 있어서의 제약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펀딩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투자에 한해서 올해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규모? 저희는 사실 금액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자냐 아니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정도이고요. SI 어떤 사업자면 좋겠어요? 굉장히 지역 기반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메신저 서비스에 굉장히 강력하게 힘이 있거나 해외 메신저 서비스가 강력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좋은 사례겠죠. 뭐 별로 많지 않아요. 라인 뭐 라인이냐, 뭐 카카오냐, 아니면 뭐 위챗이냐,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페이스북의 메신저. 네, 맞습니다. 일 거냐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로컬 사업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로컬 사업자면 뭐 물론 뭐 제일 강력한 파리바게뜨라든지 이런 강력한 체인을 갖고 있는. 뭐 강력한 로컬 사업자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 뭐 투자한 회사 중에 중고 거래하는 우리 갑자기 착한텔레콤 아니요. 착한텔레콤이 아니라 박정희 대표님 짱이죠. 우리 저기요 스팅크리얼즈 했던 김지현 당근마켓. 당근마켓. 저희 투자 회사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김지현 대표님이 우리 김지현 대표님 이 방송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매번 보는데 걱정이 되네 갑자기. 편집 들어가야 되겠다. 어쨌건 그런 것들과 맞는 협업을 해서 저희가 올 한 해는 국내 서비스에 굉장히 웨이팅으로 시작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하는 툴로서 굉장히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유사한 일본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해외를 좀 나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50억 정도는. 50억. 자, 50억을 일단 뭐 50억이라고 하죠. 자,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대표님? 일단 뭐 매력적인 너무 옛날부터 많이 봐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유 대표님이 저희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이렇게 불러서 밥을 사주시면서 야, 힘들면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넣어줄 테니까, 내 돈 넣어줄 테니까 야, 힘을 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저희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라고 할 때, 야, 일단 내 돈인데
내가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밥 먹고 그러면서 저 받으셨어요? 아니 그때 안 받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때 힘을 많이 얻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힘을 얻었는데 또 뭉갤 수는 없으니까. 자, 아니 좋은 인력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그냥 공간하고 아까 모바일을 연결하려는 시도들을 계속 해왔어요. 네네. 뭐 나우플레이 보니까 그 오프라인 상에서 그 모바일 게임을 하면 그러니까 공간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거기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플레이가 되게 하는 그 컨셉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직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나우 웨이팅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해가는 역량은 되게 좀 뛰어난 것 같은데 아직 BM 연결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BM을 좀 물론 뭐 부가가치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또 얘기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현실화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도 가져봅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니즈에 관해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다리는 곳이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돈을 버는 거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요. 많이 남아. 그렇지만 일단 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여지가 뭐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자본 투여가 되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비바가 그런 케이스죠. 비바도 그랬고 사실 그런 기회가 이제 충분한 돈을 투여하지 못한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비트패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이제 망했던 접어야 됐던 그런 이제 뭐 아픔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의 모델들을 어떻게 빨리 접목을 하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근데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고민은 조금 적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니즈가 워낙 강력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팀이 워낙 그 네이버의 경험을 쌓은 팀이면 우리가 이 투자자에게는 거의 탑 티어의 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 투자 회사들이 좋아하는 팀이 있거든요. 뭐 네이버에서 나왔다든가 카카오에서 나왔다든가 예전에 또 뭐 제조업 관련이라면 삼성전자에서 나왔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팀인데 그런 팀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험도 많은 팀이라는 게 굉장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개발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 개발자가 사실 잘 능력 있는 개발자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귀하거든요. 또 그것도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좀 좋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그렇고 강력한 SI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우리 이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얼마를 강력한 SI가 50억 중에 한 40억 들어온다면 저희는 한 5억 정도 끼워줄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워줄까요? 끼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까 저는 이거 끼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그 1,000만 원 줄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대표님은 그래도 뭐 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뭐 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지금 설립일은 언제예요? 저희 2014년 10월에 만들었습니다. 2014년 10월이고 그리고 그 본사는 지금 서울 여기 가까운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에 계시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 이전이 뭐 어려운가요? 그건 조용히 우리 얘기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대표님 투자할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전상현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